여러분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곡선 바깥쪽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근데 곡선 바깥쪽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분할의 그죠? 이 분할 점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세분할될수록 상압은 점점점 작아진다 그랬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피의 원소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점피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분할 피 중에서 가장 세분할된 것은 이 점피의 원소, 분할점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죠.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상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피니멈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점점 작아지다가 무수히 작은 직사각형들의 이렇게 총합이 바로 요 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삐져나왔던 직사각형들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양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분 극한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가 요 구간 A, B의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이제 뭐죠? 하합이죠, 하합. 자, 요건 하합이죠, 하합. 그러니까 요 하합 중에서 슈프리멈, 가장 큰 놈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합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이 분할 P를 우리가 무수히 많은 분할 P들이 있는데 하합은 분할의 횟수가 어떻게 될수록 분할 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하합은 커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합 중에서 가장 슈프리멈, 가장 큰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할 P의 원소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예요, 그죠?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그렇게 되면 하합이 가장 그와 같은 P에서의 하합이 가장 큰 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적분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아래쪽에 발을 붙여서 이렇게 아래쪽 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곡선 안쪽에 우리가 아까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분할점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지죠, 그렇죠? 근데 그 분할점을 무수히 많이 보내버리면 이제 그 안쪽에서 곡선 부분하고 직사각 부분의 빈틈이 거의 없이 메꾸어지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다? 하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요 사실도 우리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금방 공부한 시어럼 123에서 분할 P2를 일단 우리가 고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S의 우리가 함수 F의 하합보다는 P2S의 함수 F의 상합은 항상 크거나 같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할하고 상관없이 상합은 하합보다 항상 크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합은 항상 하합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요 P2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해 보면, 그럼 요걸 하나의 이제 실수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UF, P2라고 하는 것은 요 LF,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상계에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놈이 고정이 되어지면 요 LF, P2는 요 놈 입장에서는 뭐죠? 뭐에 해당된다?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PS의 하합은 상계를 가지고 PS의 상합은 하계를 갖는다는 말은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무슨 말이겠죠? PS의 지금 하합을 모아놓은 요 집합은 뭐가 존재한다? 반드시 상한이 존재하고 PS의 상합을 모아놓은 요 집합은 반드시 뭘 갖는다? 하계가 있다는 말은 하한을 갖는다. 요렇게 우리가 상한과 하한이 각각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상한을 우리는 뭘 한다? F의 하적분이라고 하고 요 상합의 하한을 우리는 F의 뭐다? 상적분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상적분과 하적분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적분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먼저 상합을 구해야만이 상합 중에서 인피멈이 지금 상적분이기 때문에
상합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적분을 구하려면 하합을 먼저 구해야만이 하합을 구하고 하적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임의의 분할 P를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함수가 상수함수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임의로 우리가 잘랐을 때에 어떻게 짜들더라도 뭐가 항상 일치하죠? 소위 우리가 상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요 라지 mk나 하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스몰 mk나 여기서는 몽땅 다 요 높이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상수함수 C면 여기 항상 C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합을 구할 때에는 요 자리에 스몰 mk가 오는데, 그죠? 스몰 mk가 오는데 항상 C이기 때문에 C라고 썼고, 상합을 구할 때도 요 자리에 라지 mk가 오는데 항상 C니까 C라고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슨 얘기죠? 여기다가 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적으면 C라고 하는 값에다가 먼저 I 대신 1 들어가면 C 곱하기 델타 X1, 그 다음은 2 들어가면 C 곱하기 델타 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C 곱하기 델타 XN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결국 A에서 B까지 그리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B-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분할 PS의 함수 F의 상적분을 생각하라고 하면, 상적분은 요 상합을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 인피멈이죠. 그런데 이 상합이, 요 값이 이렇게 정해진 상수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상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죠? 인피멈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적분은 우리는 요 하합을 모아놓은 집합 중에서 그 슈프리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합을 모아놓은 집합에서도 그 원소가 요 딱 상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요 놈을 원소로 하는 집합 중에 가장 큰 놈도 역시 그대로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적분, 하적분도 둘 다 상합, 하합이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되면 요 놈의 인피멈도 그대로 오면 되고 요 놈의 슈프리멈도 여기에 그대로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제 26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f를 x가 유리수일 때는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이라고 적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재밌는 것을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쪼개더라도 가장 큰 함수값은 무조건 1이고 가장 작은 함수값은 무조건 뭐든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는 특징이 어떤 구간을 따라도 임의의 K 구간에 대해서 라지 MK는 항상 1이고 스몰 MK는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뭐냐면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쪼개더라도 그 구간 안에는 반드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구간 안에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라지 MK, 제일 작은 것을 0이라 했는데 함수값이 두 개밖에 없죠. 1하고 0밖에 없으니까. 자, 이랬을 때 이걸 우리 참고를 해가지고 함수 F의 구간 A, B에서 상적분, 하적분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상합과 하합을 일단 생각해야죠. 그죠? 상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상적분, 하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구간 A, B에서 임의의 분할 P를 이렇게 우리가 뒀다 쳤을 때에 P에 우리가 각 소구간을 우리가 IK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간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반드시 동시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MK는 항상 0이고 라지 MK는 항상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금방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 P에서의 함수 F의 하합이라고 하는 것은 MK 곱하기 델타 K에서 요것들의 우리가 N개의 합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MK가
항상 0이기 때문에 요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합에 해당되는 것이 0밖에 없기 때문에 하합을 모아놓은 이 집합의 상하는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적분의 값은 결국 뭐가 된다? 0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은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의 n개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은 항상 여기에서 뭐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으면 결국 델타 XK의 총합이죠. 자, 델타 X1부터 델타 XN까지 합은 결국 구간의 길이니까 B-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합을 모아놓은 요 집합도 원소가 B-A라는 요 상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놈의 인피멈을 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B-A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x의 상적분은 결국 상합의 인피멈인 B-A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f가 구간 A, B에서 유기할 적에 하적분보다는 상적분이 항상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만족한다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이 무한대로, 분할점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상적분은 큰 값에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 하적분은 작은 값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적분이 하적분보다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리만적분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상합의 개념, 하합의 개념, 그리고 상적분, 하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